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죠. NCS 전공 공기업 경영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경영학이라는 걸 접근할 때 뭐 전공자도 있을 테고 비전공자도 있겠지만 이 경영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조금 부담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들을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이라는 거가 약간 그런 오해를 우리가 좀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내외적인 활동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범위가 너무 많고 한 학과에서 배우는 거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는데 맞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과목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고 실제적으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끌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백지에서 좀 새롭게 하나하나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수월한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경영학의 목적 자체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과목이 또 경영학이에요. 근데 뭐 경영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관리하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조직 속에서 어떻게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을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이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겠죠. 제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을 오퍼레이션,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합니다. 생산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요것들이 잘 팔렸는지 잘 만들어졌는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평가하고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회계와 그 다음에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는 관점에서의 재무라는 게 하나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요게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 과목으로 보면은 많게 느껴지지만 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한 인풋이라는 게 들어간 다음에 요 인풋이라는 게 조직 내에 여러 서브 시스템들이 존재할 거예요. 이런 서브 시스템들의 상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이 아웃풋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피드백 활동들이 한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마케팅 활동,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재무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범위가 많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신다면 상당히 수월한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편의점에서 생수를 한 통 사셨든 뭐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사셨든 뭔가 지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출하게끔 만드는 거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활동들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시장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제품을 선호한지 파악하고 요거를 조직 내부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경쟁자 파악해서 가격 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일련의 하나의 틀 속에서 다 그냥 쫙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할 때 먼저 범위가 넓다라는 오해를 좀 버리시고 하나의 틀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잡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할 때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용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용어라는 거는 긴 내용을 함축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용어인데 그 용어 자체를 어려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영학이라는 게 우리 때만 해도 독일식 경영학, 미국식 경영학 이런 거 섞어서 배웠는데 현재는 100% 뭘만 배우죠? 미국식 경영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거의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아요. 그럼 영어 그대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잡으시면 돼요. 이게 뭘까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임, 서브, 아래, 우량, 아래, 비우량, 모기지 뭐예요? 부동산, 론, 대출이죠. 비우량 부동산 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도 않은 자산이지만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비우량 부동산에다. 그 다음 여러분들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 앞에 생산이란 말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이란 말이. 우리 회사에서 생산 규모가 늘어났어요. 생산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경제, 이코노미는 절약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절약하다는 의미. 그래서 생산 규모가 늘어났는데도 절약돼요. 뭐가? 기업이 절약하는 게 뭐겠어요? 코스트, 즉 비용이 되겠죠.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지연 차별화 요런 용어도 있어요. 지연 차별화. 지연 차별화는 뭐예요? 차별화를 지연시키겠다 이거죠. 그럼 차별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쭉 생산 라인을 표준화시키면 작업 공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업 공정이 빨라지고 대량이 되겠죠. 근데 대량으로 가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고객은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맞춰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차별화를 시키면 고객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 생산도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대량 고객화, 대량 생산과 고객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갖고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거부감 갖지 말고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신다라고 할게요. 경제신문 보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용어가 너무 까다롭네 이런 얘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스포츠를 신문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익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스포츠 용어들 명확하게 다 설명하고 봐요? 설명하면서 이해하면서 볼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처보크를 명확하게 설명해봐요. 아니면 업사이드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봐요.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설명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문맥상에서 경기 흐름상에서 저 상황이 업사이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하는 거죠. 따로 배운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적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 보시면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세 번째로 마인드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 저는 경영적 마인드가 부족해서 이 경영하기 너무 어려워요. 비전공자여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 벌어야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지출과 소비 활동을 했죠. 그런 모든 활동이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경영 마인드가 없다라는 건 우리 일상 속에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를 의식하고 가지를 않았던 것뿐인 거예요. 경영학에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경영적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일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경영학 마인드라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어떤 마인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IQ 수준이나 이런 건 비슷해요. 근데 자기가 관심 갔던 부분과 관심이 안 갔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관심 갔던 부분들은 많이 봤으니까 뭐가 형성돼요? 친밀감이라는 게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친밀감을 통해서 자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지. 애초부터 경영적 마인드가 있다?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따라오시면서 주변을 한번 그 내용을 적용시켜서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상식적인 학문이 이 경영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비전공자들도 있을 테고 전공자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은 진행할 거예요. 대신에 너무 많은 걸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험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핵심 이론들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이 제 교재, 제 책의 경우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핵심 이론들이 쫙 나올 거예요. 핵심 이론들이 나오면 그 옆에 핵심 기출문제가 플러스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저와 같이 수업하시고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객관식 수업 때는 거의 100%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건 이론 수업이에요. 이론 수업이면 제가 아주 필요한 문제는 풀어드립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경영학은 예습보다는 여러분들 복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습보다 복습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설명 듣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그러면서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필기를 많이 할 텐데 필기는 교재 중간중간에 써도 되겠지만 여러분 나름의 강의 노트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머릿속에 잔상이 가장 많이 남게 하는 거는 감각기관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에 맞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는 게 하나가 눈으로만 보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려는 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손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서 필기하고 교재 내용 보시면서 가면은 2번의 확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 문제를 풀어주면서 한 번 더 읽으면 3번을 보겠죠.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시험 관련한 경영학은 다 여러분들이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객관식 문제 수업을 통해서 뭐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면은, 아, 그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전공자, 전공자 다 상관없습니다. 전공자들도 뭐 학교에서 발표 수업만 주로 했었을 텐데 뭐 전공자여도 체계적으로 경영학의 흐름을 한번 짚으시고 비전공자들도 아 저게 경영학이었어 하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